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기는 중량 SK 신내 V1 지식산업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관계자분 유 이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실 텐데요. 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한 내용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지식산업센터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상품인가요? 그렇죠. 이 어휘가 좀 어렵죠. 네, 처음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데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리면은 네. 제조업이나 4차 산업에 필요한 지식산업 관련 업이 네.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물체, 6개 이상의 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집합 건물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는 네.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네, 네, 좀 쉽게 풀어서 말을 하자면은 그 예전에 공장이 네.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었다면 네, 네. 지금은 주상복합, 네, 네. 약간 수직적으로 투지 이용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만든 거를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군요. 그러면 네. 여기 신내동 저희 SK 이 V1이 네. 어떤 위치적인 특징과 네. 어떤 그런 장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내 SKV원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네. SK건설이 네.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라고 하는 양원지구에 연면적 99,864 평방미터, 약 3만 평 규모로 서울 최대 규모죠. 지하 3층부터 지하 12층 규모로 짓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신내 SKV원은 동북부의 가장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그 갈매 신도시, 네. 다산 신도시, 그 다음에 이제는 별내 신도시, 그리고 앞으로 지을 왕숙 신도시에서 서울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 경기 동북부의 약간 실크로드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보니까 네. 잠시 둘러봤는데 이 중량 IC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북부 간선도나 이렇게 간선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기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네, 보통 맞습니다. 직장이라는 게 네. 어차피 이게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은 우리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 직주 근접 뭐 이렇게 직장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도시들이나 접근성이 좋아서 네. 기존에 이제 이걸 제가 조금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그러면 괜찮아 보이는데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궁금하고 뭐 다른 지식산업센터 대비해 가지고 네네. 얼마나 가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뭐 워라벨이라고 그래갖고 네네.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일단은 교통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여기는 신내역이란 트리플 역세권. 네. 앞으로 이제 올 연말에 6호선이 연장될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서울 12차 철도 구축 사업에 의해서 면목선이 또 들어와요. 서울에서도 트리플 역세권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신내역 트리플 역세권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좋다. 강남까지 30분, 네네네. 시청까지 30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당 분양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분양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 성수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렇죠. 성수의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죠. 예, 거기가 여기서 한 9km 정도, 네. 9km 한 10분, 15분 거리인데요. 거기가 저희가 성수 SKV1을 분양을 했을 때 네네. 2016년도에 네네. 1060에 분양을 했는데 네네. 불과 2년 만에 지금 가격은 1,400에서 1,500이 가요. 그러니까 평당 400에서 500이 올랐다는 얘기죠. 거기가 올랐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네네. 지금 1,400에서 1,500 가서 그때 뭐 100평 사신 분들은 4억에서 5억의 수익을 시세 차익을 올리셨고 지금 저희가 그 840만 원에서 850만 원에 분양을 하거든요. 네. 1층에서 12층까지 가격이.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성수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된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양원 공공 택지지구 안에 위치한 좀 싼 땅에다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분양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서울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지을 수 있는 땅은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네네네. 네.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파트랑 좀 틀린 상품이고 오피스텔은 좀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를
투자 용도로 과연 왜냐면 가게 샀다가 성수처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네. 물론 실 투자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공장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네. 본인이 사셔가지고 임대를 내줄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내가 뭐 현금 뭐 1억 원 내외 정도가 있다고 하면 네네. 여기에 대한 뭐 계약금 될 거니까 네네. 뭐 어느 정도 수익형으로 네.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와주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랑 오피스에 비교해서 수익률은 떨어지진 않는지 혹시 그런 것도 네, 제가 궁금하거든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들은 70%에서 80%가 실소유자, 투자자가 20%에서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투자자가 70%, 실소유자가 30-40% 네네.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비교해 보자면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는 일단은 주택법의 기준을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LTV라든지 DTI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 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규제가 많아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네네. 근데 지식산세는 산지법, 네. 산지법의 영향을 받아서 대출이 80%까지는 나온다. 아. 80%까지 나오면은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네네.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피스텔이 이제는 수익형을 보는 외동이 투자. 그거는 시세 차익을 올리기는 힘들어요. 네네. 시세 차익을 오피스텔은 네네. 다달이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하는 수익형 건물이고 네네. 아파트는 반대로 월세 수입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월세 수입을 올리기 쉽지 않은데 수익률이 떨어지죠. 네.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지식산업센터는 수익과 시세 차익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쌍둥이 투자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수익률로 보면 1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네. 1억 정도 지금 저희가 5억 정도 분양을 하거든요. 한 네네. 30평 기준으로 네. 전용 30분 분양 기준으로는 60평이 되겠죠.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그 자기가 들어가는 돈이 1억 정도 80% 받으면은 1억 정도 돈이 들어가요. 80% 대출 받는다고 쳤을 때 네네. 1억 정도 돈이 들어갔을 때 모든 걸 제하고 세금 모든 걸 제하고 은행 이자 다 제하고 네. 했을 때 15% 이상의 수익은 나온다. 아, 수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네. 그냥 따지면 20%도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 네. 저희가 보는 거는 계산을 면밀하게 뭐 취득세 빼고 네. 세금 빼고 했을 때 15% 수익은 무조건 나온다. 이 업종. 왜냐? 대출이 80%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 가지고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수익률은 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이제 투자자분이다. 그래서 분양을 받았다. 네. 혹시 공실 염려는 없는지 저 이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공실 네. 위험이 이게 일반 사장님들은 지식산업단체가 다 이게 잘 뭔지 모르고 잘 안 해봤기 때문에 망설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익률이 높아도 이거 위험한 상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공실 염려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공실 위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네네. 일단 교통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네. 동북부의 요충지고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출퇴근하기가 편해서 뭐 크게 뭐 공실의 위험 사장님들이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그거거든요. 내 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편한가. 아 그렇죠. 그래서 임차 수요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가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는데 네. 양원 택지개발지구라고 신내동이 서울 외곽이기 때문에 옛날에 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네. 택지개발이 되면 주상복합 40층짜리가 들어올 예정이고 네.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들어오고 신내역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면서 거기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수요는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 경기 동북부에는 지식산센터가 없어요. 아, 맞아요. 제가 네. 여기서 가까운 데 사는데요. 네.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동네에는 없죠. 예. 그렇죠. 그 근처에는 아예 없죠. 예,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게 층고가 5.5m 되는 공장형이라는 거. 네네. 완전한 공장형. 5톤 차가 호실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드라이브인, 도어 투 도어. 네. 왜냐하면 지금 물류 창고가 굉장히 부족해요. 맞아요. 특히 서울 시내. 물 창고 굉장히 부족하고 간단한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서울 시내 허가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왕숙 3기 신도시에 있는 무허가 창고들, 공장들이 만여 개 되는데 아, 그렇게 많아요. 그게 수용돼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10분, 15분 거리거든요. 그 네네. 업체 사장님들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공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이잖아요. 네네. 여긴 보통 5년 계약이에요.
아, 5년. 들어오니까. 회사들은 보통 5년 계약이고요. 네. 또 임차료가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임차료를 밀리거나 뭐 그럴 염려가 크게 없다. 그렇게 보셨을 때는 이게 또 호실이 많은 게 아니라 493개 호실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오피스텔처럼 뭐 2000세대 네.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수요에 비해 공급이 굉장히 딸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임차가 뭐 안 되거나 공실이 날 염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게 저희 분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자세한 걸 알려고 하면 저는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손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쪽 위에 나와 있는 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게 또 궁금한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정부에서 어떤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 이런 게 혹시 또 있나요? 그렇죠. 혜택이 많죠. 네, 네. 그 주택은 규제를 하지만 네. 우리나라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식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2019년도까지 네. 취득했을 때 네. 취득세 50%가 감면이 돼요. 그리고 재산세 37.5%가 5년 동안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 자금으로 네. 3% 이내에서 네. 80에서 9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요거는 은행들도 지금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돈을 풀 데가 없기 때문에 좀 지식산업센터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좀 주고 있어요. 네, 돈을 네. 풀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계약이 가능하고 중도금은 2년간 무이자 대출 네, 네.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입주 시 분양가의 80%까지 옛날 아파트들이 80%에서 90%까지 그렇죠. 대출됐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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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갭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이제 이 상품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파트 투자를 주로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걸 한번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혜택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가격 대비해서 대출도 많이 되고 그러면 수익률은 또 공실 걱정도 별로 없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모든 상품에는 또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혹시 SK브이온 솔직히 단점은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죠. 네. 뭐 음가양이 다 있듯이 네. 일단은 서울 중심지가 아니라 서울 외곽적인 게 외곽에 있다는 게 네. 좀 단점이 되는데 그 단점을 또 커버할 수 있는 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서울 동북부에는 지산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고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하철로 30분 내에서 강남이든 시청이든 마포든 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외곽이기 때문에 그리고 5톤차 컨테이너가 들어와도 네. 괜찮은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지금 다산이라든지 미사라든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염려하셨듯이 공실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는 인서울의 역세권이다. 신도시들은 역세권이 아니다. 그렇죠. 역세권이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고 투자를 하셔도 네. 인서울의 역세권에 투자해서 실패하신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맞아요. 네. 보통 보면 네. 지금 여기서 남양주도 가깝고 구리도 굉장히 가깝고 왕숙도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 내에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왜냐하면 공장을 경기도권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걸 선호하시거든요. 보통 보면요. 그런데 서울 동북권에는 사실상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에서 만든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도 이런 점은 단점이자 장점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실 걱정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오셔서 생각해 보셔야 할 텐데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것을 뭐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에게 뭐 투자자 또는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실제 아파트 공장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은 요 사이에 부동산 그 흐름을 보면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고 네.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규제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신내 트리플 역세권에 분양하는 신내 SK브이온 센터는 규제를 피해 확실한 시세 차익과 안정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이라고 자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좋으면 너희가 사지. 저희도 다 샀습니다. 저희가 계약서 다 보여드릴게요. 오시면. 저희가 계약한 거. 아니, 저희 직원들이 산 거. 그래요? 그럼요.
저희도 직접 사고 들어온 네. 저희가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은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오셔가지고 전화 주시고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기회, 좋은 호실 선점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네. 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타운하우스라든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장단점도 물어보고 투자 수익률은 어떨지 생각해 보거든요. 어떤 것은 속으로 이제 뭐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그곳이 나쁘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사실 곤란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그동안의 지식산업센터는 실투자, 이렇게 아파트 공장을 하는 사람만 사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투자 상품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고 하니까 투자 상품으로 저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제가 이런 성견지명은 아니지만 제가 찍었던 상품들은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이 상품도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한번 직접 와서 알아보셔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상품이다. 이거를 몰라셨던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를 투자할 건데 그거랑 이거랑 좀 간접적 비교를 해달라. 왜냐하면 이 영상으로 저는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 오셔서 바로 오셨다고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남편하고 해보시고 부인하고도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 상품인데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하는 것도 참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전화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제 예감이 어느 정도 맞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 20년 차 저도 분양을 해왔는데 제가 했던 상품들이 굉장히 잘 된 상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기 했던 상품들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동대문에 있는 제가 했던 상품들 디오트라든지 이런 소매점 말고 도매점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성수동 재개발이라든지 용산 재개발도 제가 손을 대가지고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런 냄새가 나요. 지금 여기 사실상 초기이거든요. 지식산업센터도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여기서 잠깐 느꼈거든요. 여기 오기 전까지 사실 그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냥 실투자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파트 공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서 여기 둘러보고서 한 느낌이 이건 괜찮다. 그다음에 이 아파트 공장 특히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성수동이라든지 가산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서울권에 내 공장이라든지 내 사업체를 갖고 계셔야 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곳이면 물류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직원들 출퇴근하기 특히 경기도 구리나 남양주 출근하기 굉장히 편리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저 본다고 하면 저는 틀림없이 이곳이 성공할 수 있는 초석이 단단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2년 후에 저희가 예상하는 건 최소 평당 300 이상 60평을 사셨을 땐 1억 8천의 수익 시세 차익을 거두실 수 있고 임대를 놨을 때는 무조건 15% 이상의 수익률은 난다. 인서울의 이 공장에 트리플 역세권 공장을 가지고 계시면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솔깃하네요. 저는 웬만하면 솔깃하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이거 괜찮은 상품 같아요. 한번 제대로 알아보실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한번 연락해 주시고요. 또 자세한 거는 또 위치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